최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양자 컴퓨팅 대표 종목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최근 시장에 나온 여러 뉴스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섹터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그 중심에 아이온큐가 있었던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온큐가 정말 장기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과열 구간에 들어온 종목인지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1월 28일 미국 기반의 광통신 기술 기업인 스카이룸 글로벌 인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는 사실 2025년 11월에 이미 공개되었던 건이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된 것입니다. 아이온큐의 CEO 니콜로 데마시는 이번 인수를 두고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양자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온큐는 그동안 양자 컴퓨터 자체, 즉 연산 능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그 계산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통신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스카이룸은 자유공간 광통신, 즉 광섬유에 의존하지 않고 빛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포토닉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보안, 데이터 전송 분야에서 깊은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양자 네트워크, 양자키 분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양자 기반 통신 인프라까지 염두에 둔 로드맵을 한 단계 앞당기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시장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온큐는 강한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1% 이상 급등했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이온큐를 양자 컴퓨팅 섹터의 대표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룸 인수는 아이온큐의 공격적인 전략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어서 더 큰 이슈가 있었죠. 웨드부시 증권은 아이온큐가 추진 중인 약 18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워터 테크날러지 인수에 대해 양자 컴퓨팅 산업에서 매우 긍정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카이워터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산업에 특화된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이 인수가 성사되면 아이온큐는 칩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두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직계 열화된 트랩드 아이온 기반 양자 컴퓨팅 기업이 됩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아이온큐의 가장 큰 경쟁력이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개발 사이클을 극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칩이나 시스템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데 약 9개월이 걸렸지만 이 인수를 통해 그 기간을 2개월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험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험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스카이워터의 공장이 모두 미국 내에 있고 미 정부로부터 신뢰 인증을 받은 파운드리라는 점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부 관련 프로젝트나 국방정보 분야 계약에서 아이온큐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이온큐의 기술적인 강점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트랩드 아이온 방식, 즉 실제 원자를 큐비트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현 난이도는 높지만 안정성과 정확도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는 2큐비트 게이트 정확도 99.99%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치를 기록했고, 이는 양자 컴퓨팅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온큐는 단순히 내부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 인수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옥스포드 아이아닉스를 통해 시스템 소형화를 추진했고, LIG HTSYNQ 인수를 통해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카펠라 인수를 통해 위성 기반 분산 기술을 가져왔고, 벡터 어타믹을 통해 양자 센싱과 보안 영역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번 스카이룸과 스카이워터 인수는 이 전략의 연장선이자 사실상 완성 단계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2025년 AI를 대신한 가장 뜨거운 테마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이온큐를 포함한 순수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단기간에 수천 %씩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기대와 함께 경고도 따라옵니다. 첫 번째로 지적되는 부분은 양자 컴퓨팅이 아직 비용 대비 효율적인 문제 해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기존 컴퓨터보다 싸고 빠르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아이온큐를 포함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아직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주식 발행과 워런트 발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만 해도 2025년에 약 20억 달러를 조달했고 여기에 7년 만기의 대규모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워런트는 향후 주가 상승 시 주식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기존 주주에게는 희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환경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팅의 진입 장벽을 매우 높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본력이 충분한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구글은 자체 양자 프로세서를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새로운 양자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감내할 수 있지만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이온큐와 D-Wave 퀀텀, 즉 QBTS를 비교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 국면에서 두 종목 모두 하락했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QBTS는 이미 상용화된 양자 어닐링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빠른 매출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아이온큐는 기술력과 장기적인 플랫폼 확장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22% 성장했고 15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2026년 손실 전망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비전에 투자하는 종목이라는 성격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결국 아이온큐는 단순히 양자 컴퓨터 한 대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양자 네트워크, 제조 인프라까지 모두 가져가려는 회사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산업에서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용화 지연이나 경쟁 심화, 희석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주가 변동성은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이 기술이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투자자, 그리고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온큐를 바라보는데 조금 더 입체적인 시각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온큐의 밸류에이션과 리스크를 숫자로 조금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